100% 김건희 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주변에 들으신 얘기도 있을까요? 저도 확인을 많이 해봤는데 네. 왜냐하면 이번 특검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서도 수많은 행정관들이 조사를 다 받았어요. 네. 언론에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참모들 중에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 라인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 라인과 친한 또 그러한 참모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종합해 보면 10여일의 계엄에 이르는 순간까지 사실 도이치 주가 조작과 예를 들면 명품백 사건이 다 무혐의 다 됐어요. 이원석 총장, 송경호 네. 두 분 다 인사조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터졌죠. 저는 그 부분들이 결국엔 김건희 씨의 모든 범죄 혐의를 대통령이 사적인으로 본인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냥 막바지에 이르러서 저는 이 불법적인 계엄에 이르지 않았냐라는 것은 합리적 추론 같아요. 윤 핵심 참모 계엄 김건희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볼까요? 윤 부정선거 진지하게 믿지 않았다. 김 사법 리스크를 풀려고 계엄을 단행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참모였던 사람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여기 볼까요? 여기입니다. 우리는 다 김 여사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해요. 부정선거. 대통령은 그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믿지도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그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습니까? 라는 게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었던 사람의 얘기였다라는 거죠. 이창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다. 그 사유가 100% 김건희 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주변에 들으신 얘기도 있을까요? 저도 확인을 많이 해봤는데 네. 왜냐하면 이번 특검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서도 수많은 행정관들이 조사를 다 받았어요. 네. 언론에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참모들 중에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 라인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 라인과 친한 또 그러한 참모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전모가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김봉식 전 서울청장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재판정에서 가정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정사가 결국 뭐겠습니까? 김건희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비중 있게 차지했다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100%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김 여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또 상당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봉식 청장 얘기를 살짝 하셨죠. 김 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사실 저 때 김봉식 청장이 저 얘기를 해서 가정사가 뭐야? 라는 얘기가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그냥 가정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했습니다. 워딩은 지극히. 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정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가? 사실 어머니는 김건희 씨랑 결혼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는 김건희 씨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딱 단편적으로 하나만 우리가 최근 보도됐던 거 5월부터 10월 사이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가 통화하는 그 일련의 보도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나요? 같이 도왔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무엇을 하느냐. 5월부터 계엄이 있기 전 10월까지 여인영 사령관을 5월에 불러서 무릎을 꿇게 하면서까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0월 1일 국군에 대한 곽종군 전 사령관을 불러서 한동훈 등등등 정치인들 내 앞에 잡아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종합해 보면
12월에 계엄에 이르는 순간까지 사실 도이치 주가 조작과 예를 들면 명품백 사건이 다 무혐의 다 됐어요. 이원석 총장, 송경호 네. 두 분 다 인사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터졌죠. 저는 그 부분들이 결국엔 김건희 씨의 모든 범죄 혐의를 대통령이 사적인으로 본인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냥 막바지에 이르러서 저는 이 불법적인 계엄에 이르지 않았냐라는 것은 합리적 추론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지금 현재 이런 12월 3일의 평온한 날에 무조건적으로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냐라는 것들은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좀 더 수사를 지켜보면 알겠으나 저는 김건희 씨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울고 싶은데 깜을 맞았다. 하여튼 그런 좀 심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사실 저희가 보통 여야를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이제 의견이 나오곤 하는데 이번엔 두 분 다 김 여사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취지로 무게를 좀 실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한겨레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김건희 측근 유경호 계엄 직후에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다더라라는 겁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부제 같이 볼게요. 한강에 버리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특검의 진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지원 전 행정관도 다른 행정관도 휴대전화를 또 교체를 했다. 그리고 10번 정도 밀었다. 이게 밀었다는 게 초기화했다는 거죠. 초기화를 한 10번 정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왜 계엄 뒤에 영부인의 이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영부인의 라인이 그 행정관들이 다 뭐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초기화하거나 왜 그런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창근 위원님, 계엄을 했을 때 김 여사가 계엄을 알았다, 몰랐다,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다, 몰랐다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말이 상당히 많은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러한 진술로 따진다면은 면회를 간 인사가 물었을 때 아내가 알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아내는 알았는데 말렸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본인 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진실이라면 알은 건 맞는 거죠. 근데 그 말렸는 게 소극적으로 말렸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말렸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측 라인에서 당시에 김 여사가 당신은 영분이었으니까 나는 몰랐다고 이렇게 주위에 전화를 돌린 것도 신빙성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성형외과를 갔다는 그것도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알았다. 네. 사전에. 아마 김 여사도 알긴 알았을 거다. 다만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소극적으로 말렸는지는 그거는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는 건데 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말렸다는 그 반대로 안 말렸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왜 그러면 계엄 이후에 그 측근 유경욱 씨의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 비아폰의 통화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집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장관, 그리고 방첩사령관들 3명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저에 김건희 씨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잠은 안 자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밀하게 소통을 했고 사실 성형외과에 뭐 어떤 치료를 받았고 나중에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김건희 씨는 몰랐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걸 보면 빼고 싶은 거죠. 같이 공동으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부분에서 빼고 싶은 어떤 그런 배려 차원의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조금 더 수사를 해보면 김건희 씨가 이번 12월 3일의 평온한 날에 불법 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